제가 이제 말씀 나온 김에 같이 수련술에 대해서 조금 더 해드리려고 먼저 이 페이지부터 폈는데요. 여기 보시면, 좀 저도 쓰면서 좀 웃겼는데, 이게 지금 학생들한테, 이런 학생한테 논술을 추천합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잘 보시면 학생부 수능에 자신이 없는 학생, 그리고 수시에 반드시 합격할 학생, 그런 모든 학생이죠. 그죠? 그러니까 추천할 만한 모든 학생이죠. 저희가 전형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여지가 있어서 만든 거예요. 아주 특수한 전형이 아닌 거예요, 논술은. 그래서 이런 학생도 각각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다시피 경쟁률이 80대 1, 100대 1 이러면 로또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쟁률 20대 1. 그리고 꽤나 쓴 학생 중에, 준비한 학생 중에는 붙은 학생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고려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다행스러운 거는 예전엔 이제 대치동을 비롯해서 논술 준비를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부터 하는 게 정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치의 논술학원조차도 전부 여름방학부터 개강을 하고 겨울방학은 안 옵니다, 애들이. 그래서 지금 가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거. 종합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논술 전형은 전체 입시 흐름이 지금 한 대략 10년에서 12년 전이랑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정시에 모든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논술을 하는 상위권 아이들은 정시에도 도움이 된 공부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증명하고 조금 더 접하는 게 어렵지 않아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논술에서도 지금 결국에 그 수능 최저 등급 맞춰야 되죠. 다 정시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예년보다 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많이 낮아졌어요. 등급 합이 1에서 2개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등급은 어느 정도 맞추어서 가자, 정시에 좀 더 힘을 실은 거고, 추가 합격도 마찬가지로 정시에까지 안 된 인원들이 논술로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특이하게 그 상위권 애들이 예전에는 수시에서 100명이 붙으면 그 중에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50명, 60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시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입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다음부터는 지금은 거의 막바지죠. 입시가 자리 잡은 이 교육과정의 막바지라고 봤을 때 잘한 애들이 정시에 다 그대로 붙어요. 수시 붙은 애들이 정시에 그대로 붙습니다. 상위권 애들이 정시 합격률이 굉장히 적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시로 미리 붙어놓고 거기서 거의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움직일 수 있는 이 스페어가 정시 이후에 논술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놓고 나서 나중에 뜻밖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최근에도 그 정시에 제가 뭐 다양한 사례를 여기서 직접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나도 이런 게 더 느껴지실 거예요. 어차피 최근에 다 있었던 사실이니까.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도 수능 성적은 한양대 정도 가면 정말 잘 간 거였는데 연대 생물학과 수료논술에 붙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봤던 소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학 개념 노트에 정리하고 정말 그 친구 운이 좋게도 2주 전에 요거에 대한 왜 이런지를 물어봐서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 일반화된 수열의 규칙이 연대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풀면 맞추고 붙고 못 풀면 다 떨어지고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내가 봤던 소재가 나올 수 있다. 이건 또 로또죠. 아니 공부한 만큼 나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여지가 있고요. 또 7등급 맞는 문과 학생이 여학생이 이건 좀 몇 년 전인데 동국대 붙었어요. 동국대 경영학과에 7등급인데 그 친구도 완전히 당연히 재수 생각하고 다시 공부 열심히 해보겠다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글을 잘 쓰는 거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그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별히 막 팝으로 소년처럼 그렇게 파는 건 아닌데 그냥 그쪽에 평소에 자기의 생각들에 PR을 잘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동국대 같은 경우 동국대학교 전교 꼴등이 학생부 수시 교과 말고요. 교과는 교과 성적이 높은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으로 전교 꼴등이 등급이 몇 등급인지 아세요? 동국대면 서울에서 이렇게 좋은 대학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평범한 대학이라고 인서울에서 말하는 평범한 대학, 나쁜 대학도 아니고 거기 동국대 전교 꼴등이 종합등급 2.6등급입니다. 평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생각보다. 근데 거기를 경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실 거라면 지금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논술 선생님을 한번 이제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분, 또 이 동네에서의 가장 오래 하신 분, 좀 실체 있는 분, 그래서 이름 듣고 계속 어느 정도는 모여서 아주 크게 하시지 않은데 제가 만나 뵈니까 실력이 꽤나 출중하셔서 좀 내실 있는 논술 수업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셔와서 그 수리 논술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도 한번 거기 브로셔에는 저 잘 보이는데 밑에다가 안 보이실까봐 써놨어요. 이 친구가 밑에 가리고서 77 등급이 7등급, 7등급, 4등급, 9등급, 7등급, 8등급이에요. 이 친구가 대학을 전문대라도 갈 수 있는 성적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밑에 한국외대랑 단국대학교 합격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인서울 느낌은 아니어도 그래도 꽤나 괜찮은 학교를 갔습니다. 그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로또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끝까지 포기 안 한 학생들을 위한 보상이기도 한 거죠. 이런 일이 가끔씩 벌어져요. 이게 바로 올해 입시가 된 학생이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저 아래에 3번에 전과목 중에서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학생 이러면 또 거기서 나 그래도 수학 못하는데, 그게 잘하는 게 여기 4등급이죠. 그죠? 수학 4등급 잘하는 거 아니죠? 다른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학이 좀 낮다면 수학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정해져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준비해서 서울대 연구대를 가는 건 어렵고, 상위권 아이들은 여기 갈 수 있고요. 이 전형을. 중위권, 하위권 아이들은 이제 건대, 동국대, 홍대, 과기대 이런 곳에 가시면 괜찮고, 또 한양대나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조금 높은 학교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소재가 잘 적중이 된다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좀 의아할 만큼 소재가 잘 적중된다고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반드시 필수적인 이번 6월 평가원에 대한 분석을 조금 간단히 해드릴게요. 이거를 유튜브나 분석한 많은 영상들을 보고 가볍게 흘려넘길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내 피드백을 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형식이 완전 파괴됐어요. 그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 형식이 원래는 1번부터 해서 11번, 이번에는 원래 여기 번호를 안 쓰는데 이번에는 번호를 쓰겠습니다.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하면 여기가 11번부터 14번, 15번 여기 킬러 문제가 이렇게 4문제가 있고요. 수원수투에 조금 더 가면 20번 이렇게 5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8 선택 과목에 28, 29, 30 중에서 선택 과목에 2문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과 다르게 어디가 어려웠냐면 22번, 21번 여기가 킬러여야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떨어졌습니다. 가다가. 그리고 심지어 이게 14, 15에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기에 킬러가 나와야 되는데 11번부터 갑자기 너무 높아져서 여기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구간을 풀다가 못 풀면 되게 당황스럽죠. 되게 분명히 쉬운 문제인데,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해요? 여기도 못 풀면 뒤에 반드시 항상 어려웠는데 한 번도 안 어려웠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를 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항상 이 마지막이 쉬웠거든요. 여기도 마지막이 쉬웠어요. 심지어 선택 과목도 28, 29, 30의 난이도가 3과목 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분명히 평가원의 의도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서 체감 난이도가 아주 상당히 많이 높았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형식이 깨졌지만 이제 학생들이 각성을 해야 돼요. 지금 뭔가 하던 대로 잊어버리고 안 생각하고 싶다가 아니고 뭔가 각성할 시기예요. 지금 분명히 수능을 반영한 테스트 1차, 2차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처음 생각할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뒤에 다음 문제가 더 킬러 번호더라도 한번 가볼 생각은 다시 한번 제가 주지를 시키고 싶어요. 이거는 영상에 봐도 흐름에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고 분석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4점짜리 훈련을 아주 많이 해야 되는데 평범한 단원에 평소에 쉽게 나오던 단원이었는데 지금 4점짜리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좀 말이 길어질까봐 미리 그 앞에 원래 경향을 말씀 안 드렸는데, 기존의 경향은요 아주 쉽다가 14, 15 좀 어렵다가 아주 쉽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주 쉽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딱 3문제만 잘 풀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수준이. 그래서 오히려 일반적으로 나오는 4점짜리 훈련들, 이것들을 좀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것들이 반드시 기출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뭔가 엔제, 새로운 어떤 특이한 모의고사, 누가 만들었다, 어떤 팀에서 만들었다, 유명한 학원에서 만들었다 하는 그런 엔제들이 최근에 유행을 하고 힘을 받았던 이유는 특이한 문제들이 자꾸 나왔어요. 마지막에 수능이 발악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낼 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꽈서 신유형스러운 거, 처음 본 거, 너무 특이하고 과하게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기출 베이스고 더 이상 바꿀 게 없으니까 평가원에서 형식을 파괴한 겁니다. 지금 이런 흐름이 기존부터 나왔는데 처음에는 어떤 그 속도라든지 삼각함수 활용이라든지 이런 쉽게 나왔던 단원들에서 난이도를 줬어요. 평소에 킬러로 나오던 단원의 난이도를 좀 줄이고 그렇게 주다가 지금 형식까지 파괴한 겁니다. 이거는 4, 5년 전에 평가원장이 발표했던 내용 중에 더 이상 기출문제 낼 게 없으니 이제 기출문제 기존 거에서만 변형을 하겠다. 기출문제에 더 충실해서 공부를 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지금 같은 흐름인 거죠.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출문제에 우리가 힘을 실어서 가야 될 거고요. 지금 방금 문제의 형식과 지금 순서를 좀 더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깨버린 거고, 형식 같은 경우도 21번 같은 경우에 원래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문제가 고르는 거라 1번이 기억이면 2번이 기억, 니은, 3번이 기억, 니은, 디귿, 뭐 니은, 디귿, 기억, 디귿 뭐 이렇게 식으로 나와요. 이거를 푸는 찍어서 맞춤 확률, 제일 어려운 문제죠.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얘가 수원수투에서 찍어서 맞출 확률이 4.5분의 1 돼요. 왜냐면 기억이 다 맞거든요. 일단 얘를 찍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확실한 건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어렵기 때문에 4.5분의 1 정도 혼동을 주는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 4분의 1의 문제가 이번에 어떻게 나왔냐면 기억의 결론, 니은의 결론, 디귿의 결론들을 모아서 그것의 합은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7분의 1이 된 거예요. 5분의 1보다 더 혼란스러워요. 셋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이건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완전 찍으면 5분의 1이지만 실제로 이거의 확률은 7분의 1입니다. 정답률이 확실히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답률이 다 20%가 아니에요. 다 20%가 다 찍으면 20%인데 그게 아니고 애들이 풀다가 안 되는, 그래서 체감 이 확률은 7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도 파괴하고 순서도 파괴하고 다른 말은 없습니다. 기존의 기출 유형에서 나왔어요. 그 형식을 변형했다 그래서 신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수원수투에서는 예상 가능한 소재들이 다 나왔고요. 예를 들어 삼각함수 활용의 도형 문제라든지,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의 나열하는 문제라든지, 그냥 케이스를 분류하는 14번 문제, 다 난이도 있고 어렵게 느꼈던 문제들인데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린 도형이나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다 기출 소재입니다. 제가 각성을 해야 된다 시기를 말씀드렸죠. 지금 에라도 각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수원투입니다. 특히나 이 강동구 학생들이, 저는 이게 너무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게, 수원투는 1, 2학년, 2학년 때 다 배웠죠. 그래서 아이들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건 이번에 수원투에서 한번 뒤집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고 할 겁니다. 그게 다행인 거죠. 이렇게 당해봐야 정신 차리면 늦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원수투를 미리부터 하셨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수원수투를 많이 소홀히 해요. 선택 과목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내신 위주로 갑니다. 카드는 충분히 많고 내가 전 과목을 다 열심히 했을 때 쓸 수 있는 전형들이 상당히 있는데 너무 그 선택 과목만 치중해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브로셔에 보시면 요만큼만 나왔죠? 색칠된 부분만. 그래서 기존이랑 좀 바뀌었어요. 기존엔 수원과 수투를 이제 했었으면 이번에는 이제 수원2가 모의고사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모의고사반이 4개가 있죠. 두 타입이에요. 상위권반, 중위권반이 있어서 상위권반도 두 타입씩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해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수원과 수투반을 하나 하고요. 여기다가 정시반, 그 선택 과목반을 이렇게 2개를 합니다. 참 어이없는 건 여기는 주 1회 선택 과목만 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부족해서 또 추가하고, 부족해서 인강 듣고, 부족해서 과외 또 추가하고, 정규 프로그램도 매우 불안정하게 시작했던 겁니다. 선택 과목 물론 중요하지만
수원수투까지 같이 공부하셨어야 되고, 저희 아까 보시면 브로셔의 그 연간 커리큘럼 보시면 상반기에 요게 지나서 이제 일반적으로 대체에서도 요 수원수투 과정이 모의고사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반을 하고 모의고사를 한 개 하거나 두 타입 두 개를 합니다. 많이들 이렇게 해요. 아이들도 이제 조급해지니까 선택 과목은 계속 정규반으로 가고 그냥 모의고사를 한 개 또는 두 개 반을 해서 이 학원의 모의고사반, 저 학원의 모의고사. 저희는 지금 가장 유명한 모의고사를 두 타입으로 나눠서 따로 신청을 해서 이 학원에서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인강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일부분의 모의고사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같이 테스트 보고 같이 평균과 점수 매겨보고 해설 강의를 끝난 다음에 바로 들어보고 클리닉도 받고 하는 것들은 이제 현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 아이들도 모의고사반은 인강에서 안 듣습니다. 300명씩 모여서 이렇게 300명씩 모여서 보는 그 모의고사 실전감을 느끼려고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게 모의고사반이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타입이 A타입이랑 B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등급별로 A, B, A, B 타입이 있어서 이제 여기서 한 개 또는 많게는 두 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투고요. 선택 과목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죠. 수능 전날까지 수능을 좀 책임져 주실 담임 선생님 반이 있고요. 여긴 넘어가서 저희가 수학과학 전문학원인데 과학도 이제 수능반으로 수학과학이 올해가 개원한 다음에 2년 차예요. 그래서 3학년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소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 한 반씩 있는데 대신에 그게 좀 소수기 때문에 일일이 킬러 단원을 모르는 걸 뚫릴 때까지 좀 풀어주는 게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질문은 항상 질문이죠. 근데 좀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은 모의고사반을 두 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문제 많이 풀고 시험 많이 푼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규반과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여기엔 OTRC가 있어요. 이건 현재 대기를 하셔야 돼요. 전체 다 마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OTRC는 대기하셨다가 여름방학 때 새로 깔리고 자리가 나는 게 생기면 그때 고3 위주로 먼저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그리고 OTRC는 대기를 걸어 놓으시면 여름방학 때는 자리가 몇 자리는 날 거예요. 고3 위주시니까 요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킬러 단원에 대한 이 대비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알 때까지 좀 뚫어주는 게 있어요. 단원별로 킬러 단원만 뚫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기초가 부족한 학생은 방학 때 이 물리, 주중, 낮에 물리, 화학반, 또 생물반, 정시 대비반으로 전과정을 한번 다시 정리하는 특강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셔도 좋겠고 지금 제가 대치에서 한 10여 년간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뭔가 잘 뚫어주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국어, 영어 선생님을 한 분씩 제가 믿어온 선생님을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학과학 전문학원이긴 하지만 제가 수학을 처음에 가르치기 시작한 이유도 제가 원래 국어랑 지구과학을 더 완벽하게 잘 가르칠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대학생 때. 근데 수학을 시작한 이유도 수학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국 대학가를 가야 되니까 수학만 잘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라서 과외 할 때 전 과목을 가르쳤고 지금 수학과학 전문학원이지만 그래도 뭔가 실체 있고 아이들한테 확실히 도움이 되는 분들은 좀 2학년 정시 때반이라도 이게 책임지려면 내신부터는 뭐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거든요. 대치에서 운영되는 이 정시 대비반 2학년 2학기에 그 내신을 좀 부탁드리고 2학년 여름방학부터 3학년까지 정시 대비반이라도 좀 부탁을 드려서 이 두 분이 오셨어요. 개인 수업으로 상당히 비싼 비용을 받고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도 제가 지금까지 한 20명도 더 해드렸을 거예요. 최근 한 3년 동안에. 근데 굉장히 다 만족을 했고 여기는 사고 과정을 뚫어주세요. 제가 물론 꽤 오래 지난 일이지만 제가 전과목을 가르쳤을 때 그 대치동 스카이캐슬처럼 대치동에서 국어 같은 경우는 사고 과정만 딱 제대로 잡히면 4개월 만에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이게 보입니다. 제가 너무 기적을 바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지 열심히 하고 딱 아구가 맞았을 때 이렇게 하면 현대시를 감상하는 거구나 이러면 오릅니다. 제가 평균 말씀드린 거예요. 가르쳤던 학생들의 4개월 동안 개인 지도로 내 사고 과정을 맞춰주면 이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감상하는 거야.
4개월이면 되고요. 영어도 문법 쪽에서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 3개월이면 충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는 상위권 애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3, 4등급 정도 아이들이 2등급까지는 꽤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좀 내가 3등급, 4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라면 꼭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학은 시간표부터 알려드렸지만 아이들이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게 사고력인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은 교육들이 그리고 이제 문제집들이 엔제로 가요.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건 저렇게 푸는 거야. 딱 보고서 떠오르는 그 순간 내 유전적인 머리에 의존해서 푸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이 엔제 문제를 잘 풀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붐이 일었죠. 이제 줄을 세우게 되니까. 근데 이거랑 다른 건데 최근에 이렇게 가고 있어요. 더 이렇게 가고 있고 저희가 놀라운 결과는 분명히 3등급도 별로 없고 4, 5등급 위주의 아이들이 많았는, 그것도 소수도 아니고 대치동에 꽤나 인원이 있었던 이런 2학년 등급의 학생들이 3학년 올라와서 여기 오기 전에 해에 전원다 1등급을 받았어요. 그게 미적분 과목이에요. 미적분에 26명의 학생이 전원다 3등급, 4등급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요. 이과에서 1등급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과목을 어지간히 못 봤어도 스카이는 웬만하면 다 합격합니다. 이과는 문과에 비해서 인원이 3분의 1이에요. 이과 수학 1등급이면 그 메리트로 어지간히 못 봐도 연대는 갑니다. 그 정도인데 26명이 전원다 1등급이 나왔어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준비되어서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더 맞아 떨어지는 건 자꾸 수능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자신감이 생기는 것들은 보통 이제 그 3월 달부터 쭉 재수생들이 항상 앞서거든요. 6월 달에 말도 안 되게 재수생이 잘 봐요. 근데 제 학생이 이제 고3 학생들이 역전하는 순간이 어디냐면 9월에가 재수생이 좀 더 잘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때부터 비슷해지고요. 10월과 11월에 역전을 많이 합니다. 그 미적분반에 1등급 받은 학생 중에 3분의 1 정도가 수능에서 처음 1등급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올라가는 게 있는데 항상 수능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사고력에 초점을 맞춘 이런 수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마지막에 지금 대치의 막바지에서 저희가 있었던 막바지에서 선택 과목별로 성적이 상당히 좋았고 미적분 전에에도 확통이 전원다 1등급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와,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이번에는 이제 소수로 진행하고 사실 2년차의 고3 첫 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 성적이 좋진 않아요. 지금 상태가. 그래도 좀 섬세하게 끌어가서 좀 해보려고 하고 선생님들도 고3 아이들한테 많이 정성을 쏟고 계세요. 이제 수학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려보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커리큘럼에 수학과학이 전체 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나와 있는데, 여기 모의고사만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테스트를 100분 동안 봐요. 100분이 아니고 이제 10분 줄여서 90분을 보죠. 그러면 여기서 뭘 하냐면 수원2에다가 해설 강의를 합니다. 자, 대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의고사 반들에서 선생님들이 끝나고 나서 영상을 선택 과목을 다 찍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별로 뿌리는데 그리고 끝납니다. 수업이 여기서. 그리고 여기 선택 과목 영상을 찍어요. 얘는 영상으로 이메일로 각각 보내줍니다. 근데 저희는 모의고사 반의 선생님들마다 다 선택 과목을 전 과목 찍어서 2개에서 많게는 3개 정도의 영상을 3문제거든요. 선택 과목의 영상, 해설 영상은 많아야 3문제예요. 요거를 2개, 3개를 같이 학생한테 다 쏴줍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해보고 같은 문제에 대한 영상을 같이 볼 수 있게끔. 이게 하나 좀 다른 점이고, 두 번째는 저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가 있냐면 이 수1,2에 대한 그 문제를 더 풀어요. 이제 4점 연습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 꾸준히 고수해왔던 저희가 산어자 문제들이 기존에 좋았던 문제들을 모아놓은 것들인데 이것들로 산어자 4점 연습을 조금 더 합니다. 그래서 14, 15, 20, 21, 22 여기 좀 자신이 붙게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간부터 이렇게 난이도가 어려워진 이 상황에 이쪽 부분을 대비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모의고사 반이고요.
여기 없지만 이제 선택 과목은 제가 담임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수능 전주까지 진행을 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전담 클리닉이 있어요. 이것도 대치랑 달라진 면이에요. 다 선생님이 질문 받아주실 수가 없는데 고3 전문 클리닉은 선택 과목별로 선생님이 배정한 시간에 와서 아이들이 고3들만 와서 하는 클리닉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 더 너무 개인 소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섬세하게 한 명 한 명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확통이 처음에 한 명일 때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거 조금 정리하고 OTRC 개인 수업도 있잖아요. 돌릴까 했는데도 아니 이 친구가 이제 불만족할 때까지는 제가 계속 가보겠습니다. 다른 수업이 지금 30명이에요. 그 친구 한 명이에요. 그래도 계속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선택 과목별로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재개강을 하는 반들입니다.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결과에 따라서 또 선배들을 보셔야 되는 거긴 하지만 저희의 실적이 다 증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 너무 붕 떠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각성해야 될 부분들을 좀 각성하고 엄마가 아이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실 때도 조금 더 섬세하게 진중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대략 야 이렇대 이러면 알아 나도 알아 이러고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지금 아이들과 좀 상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선택 과목 과학 중에서 물리 화학 중에 안 나오면 지구과학으로 바꿔볼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대 지균으로 지역균형으로 서울대 최저 등급을 맞춰서 간 학생이 물리가 너무 지지부진해서 7월 달에 물리를 지구과학으로 바꿔서 제가 진도를 다 뽑아줬어요. 그리고 결국 최저 등급을 지구과학 덕분에 한 등급이 딱 맞아가지고 그거 덕분에 서울대를 갔어요. 의대, 서울대 다 떨어지고 지역균형 맞는 게 등급 최저 등급 맞는 게 서울대 하나였거든요. 서울대의 이과대학을 여기 지구과학 덕분에 극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재수 안 하고 딱 그렇게 들어간 학생이 있고요. 또 수학 선택 과목 중에 이미 다 준비가 돼버렸지만 너무 거부감이 심한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미적 확통 중에서 너무 거부감이 심해서 할 때마다 두렵고 이러면 딴 걸 떠나서 수능장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하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려요. 분포 자체가 더 하위권, 중위권에 쏠려 있고 그리고 상위권이 적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 틀려도 등급이랑 그 표준 변환 점수가 훨씬 높습니다. 이거는 냉정하게 따져보셔야지 그래도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에요. 논술도 로또라던데 이러실 게 아니고 그래도 전형이니까 나도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선택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좀 긴 시간 금방 했네요. 그죠? 입시 설명회도 꽤나 빨리 끝내주셨고 알찬 내용이고 특히 이 소장님한테 여기 브로셔 이번 올해까지는 버리지 마셨다가 뒤에 알려주신 밴드나 카페나 소장님 연락처는 꼭 받아두셨다가 나중에 수능 전후까지 이제 문의 주시고 여기 팀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데 저 같으면 다 할 법도 한데 다 전문 분야를 나눠가지고 그 유명하신 분들이 전문 분야만 하세요. 그래서 문과 따로, 이과 따로, 정시수시 따로따로 다 이런 팀들이 있어요. 대치동에서 가장 유명한 팀이고 이 수장님이 제가 알기로 가장 유명한 수장님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와주셔서 해주셨으니까 꼭 가서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끔 피드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